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너무 힘듭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다 놔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정말이지 화요일, 수요일은 너무나 힘들었죠. 정말 살벌한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늘 삼성중공업의 매수세가 바닥에서부터 쫙 잡혀오면서 개파락하면서 밀렸음에도 쭉 잡혀 올라오면서 여전히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다. 어제 하락세는 아직 전부 다 회복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바뀔 수 있으려나? 아니다, 믿으면 안 된다. 이것은 삼성중공업이다. 라고 하시면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계실 거예요. 이걸 조금만 더 지켜봐도 될까? 아니면 이번에 올라가면 매도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실 것인데, 자,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앞으로 삼성중공업 어떤 흐름 보여줄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오늘도 괜찮고요. 어제든 너무 괜찮았고요. 일단 오대리의 의견은 매수해 주셔도 좋다.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시장 흐름 자체가 이번 주는 지난주부터 강조를 드렸었죠. 이번 주 정말 크고 강한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다. 이 고비를 넘기게 되면은 시장 상황 자체가 바뀔 수가 있다. 흐름 자체가 이제 반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번 주를 진짜 잘 버티셔야 된다. 눌릴 수 있다. 굉장히 강하게 눌릴 수 있으니까 매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렸고, 사실 오대리가 최대한 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 23,300원 자리까지 얘기 드리기는 했는데 어제 시장 너무 강하게 밀리면서 이 자리를 무너뜨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대리가 화요일 날 강조를 드렸었죠. 내일 수요일입니다. 이때 기준으로 내일이니까 수요일 날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주가는 올라가 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일단 매수해 주셔라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어제에 비해서 화요일 날에 비해서도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일단은 이번 주는 어제, 오늘, 심지어 내일까지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이제 내일만 남았으니까요. 그죠? 일단 이슈들을 조금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하이닉스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 잘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매출액 잘 나왔지, 영업이익 잘 나왔지, 순이익 잘 나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컨센서스 하회였다. 모델이는 이거에서 조금 의문이 느껴졌는데요. 아니, 컨센서스 하회이긴 했는데 이 얘기가 여러분 2주 전부터 있었거든요. 2주 전부터 컨센서스 하회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2주 동안 시간 있었으면 컨센서스를 좀 낮췄어도 됐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약간 기관의 뭐랄까, 이 증권사와 기관들의 행동이 살짝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아니, 하회를 2주 전부터 예상했으면 그냥 미리 낮춰놨으면 됐을 것인데, 기대치를 애당초 낮추면 됐을 것인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하회를 한 상태라서 거기에 더해서 일단 실제로 하회를 해버렸고 앞으로 주가를 위로 바꿀 만한, 추세를 바꿀 만한, 우리 삼성중공업에 그어버리면 너무 기분 나쁘니까 하이닉스 차트를 좀 열어둘게요. 자, 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이미 추세가 너무나 꺾여버렸어요. 20일도 하락, 5일도 하락, 10일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준다라고 해도 일단 추세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실망감에 일단 매도를 하십니다. 실망 매도를 하고 컨센서스는 실제로 하회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위로 당분간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동력 자체가 이제 상실이 돼버렸죠.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하면서 원래 이날을 매도하려고 계획을 해두신 분들이 실제로 매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여기가 이미 이 17,500원이 하이닉스로 따지면은 갭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갭 하락을 하면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삼성전자랑은 다르게 갭 상승을 2번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갭 하락도 2번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그 자리까지 갭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패닉셀이 잡힙니다. 이제 공포로 도망가시는 거죠. 이 물량들이 모두 합해지는데 그 와중에 오늘 미국의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날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또 매도를 해야 돼. 이것들이 모두 합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시장이 그냥 전반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멸망에 가까운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저점에서부터는 매수가 잡혀 들어왔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죠. 아랫골이 만들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위로 올라갈 만한 힘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개파락해서 눌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다. 도대체 왜 그랬느냐? 일단 금리.
동결이 되었습니다. 인상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긴 하죠. 그런데 굉장히 아주 미묘한 발언을 했어요. 분명히 매파적이기는 하는데 약간 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그렇게 약간 워시 의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앞으로 할 것이다. 라고 사실 6월부터 좀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오늘 동결을 할 것인데 왜 이렇게 동결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6월에 얘기를 해놨어요. 그거를 이번에 실행을 해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동결이 됐는데 장기 국채는 상승을 했어요. 차라리 확실히 말을 해라는 느낌으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동결되긴 했는데 눈앞은 동결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다. 그가 약간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고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언급을 안 했는데 하여튼 2%가 목표라고 했어. 그러면 이 2%가 아마 인플레 목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인상시킬 수 있겠다라는 걸 선반영을 시켜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묘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 오늘 조선 섹터는 다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게 사실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섹터별로 움직임이 나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디테일한 움직임이 달라졌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오늘 조선주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5개의 조선주가 보이시는데 여기서 한 종목을 빼고는 이 HJ중공업을 빼고는 요 조그만한 애 빼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다 오늘까지 해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부 다 잘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오션이랑 우리 삼성중공업은 특히 잘 나와줬고요. 진짜 잘 나와줬고 HD 현대중공업도 미묘합니다. 약간 상승하긴 했는데 눌리진 않았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잘 나왔고 전 분기에 비해서 잘 나와줬고 대한조선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전 분기에 비해서 잘 나와줬어요. 그래서 다들 잘 나와줬기 때문에 조선주 앞으로 뭔가 다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일단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영이 돼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오늘 섹터가 상승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 하락하는 날은 다 같이 하락하고 상승하는 날은 다 같이 상승을 했죠. 이게 왜 그랬냐를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모든 종목들이 시장의 흐름에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게 6월까지는 삼전하고 하이닉스만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삼전과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65%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충 35% 삼성 이젠 좀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할게요. 35%가 삼성전자 한 30%가 하이닉스라고 할게요.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35%를 차지하고 있겠죠. 자, 6월에 상승을 할 때는 6월에 상승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삼성전자 35%는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 30%도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둘밖에 상승 안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 그죠? 우리 삼중을 포함해서 나머지 35%가 하락을 한다고 해도 이 두 종목, 시가총액 규모가 큰 두 종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35% 하락하는 건 삼성전자 35% 상승하는 걸로 이미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이닉스 30% 상승하는 것만 남게 되면서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6월에 상승을 했다. 그런데 7월에는 삼전 35%도 35% 물량도 하락하고 있고 하이닉스 30% 물량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도 지수의 힘을 이 과반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수가 같이 눌리고 다른 종목들 35%까지 전부 다 하락을 하면서 상승 반영을 할 때는 35% 상승만 반영됐는데 하락을 할 때는 100%가 모두 반영이 되면서 지수 낙폭 자체를 훨씬 더 키운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와중에 7월에는 이렇게 다 같이 지수와 한데 엮여서 이 모든 게 한 뭉치로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날은 올라가고 하락하는 날은 하락해요. 이게 섹터 흐름을 못하고 시장의 지배를 당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7월에 사이드카가 엄청나게 많이 발동됐죠. 올라가는 날은 매수 사이드카, 하락하는 날은 매도 사이드카가 계속해서 발동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모두가 한뭉치가 돼서 다 같이 상승을 하는 날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될 수밖에 없고. 아니, 그런 거죠. 조선이 오늘 상승하는데 로봇이 오늘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섹터별로라도 다르게 움직이면은 이 사이드카, 그 지수 상승분에 대해서 뭔가 상쇄가 될 텐데, 이런 상쇄작용 없이 그냥 다 같이 하락하면은 모두가 내려가다 보니까 사이드카가 또 발동되고, 올라갈 때는 또 다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사이드카 발동되고, 그래서 7월 내내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었던 겁니다. 결국 시장이 그냥 한데 묶여서 움직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역대급으로 이상한 시장 규모, 이 구조를 완성을 시켰는데, 그것이 이제 끝날 수 있는 게 이번 주였었고, 이번 주 마지막 고비를 보냈어야만 했다. 일단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고, 숫자는 잘 나왔지만 일단 앞에 얘기 드렸었죠. 기대감. 실제로 눈앞으로 컨센서스 하회하는 것을 확인을 해버렸다. 일단은 나는 오늘 매도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너무 밀려가지고 패닉셀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내일 일단 오늘이죠. 오늘 금리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면서 미국 요인들이 전부 다 합해져서 어제 너무 강하게 밀렸습니다. 이렇게 하이닉스를 향한 투심은 꺾였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미 예전에 실적 발표했고 오늘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전이랑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컨센서스 딱히 상회한 것도 아니고 이미 예상치 나왔던 상태에서 더 나온 것도 아니고 더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뭐 삼성전자 정도 대기업 되면 사실 이거 크게 벗어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전은 이제 끝이다. 우리는 이미 예전에 실적을 확인을 했었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는 조정 들어가야만 해 하면서 오늘 삼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매수세가 잡혀줬어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 35%랑 여러분 30%가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삼전은 오늘 그래도 어떻게든 매수 잡히면서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오늘 추가로 또 내려갔습니다. 이 둘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지수 영향력도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완전 다 함께 움직이던 그 흐름에서 벗어나면서 섹터별로 구분이 발생되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는 이거를 기다렸던 겁니다. 섹터별로 뭔가 다른 흐름이라도 잡히는 것. 시장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 흐름이 이제는 잡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 흐름 자체가 이젠 달라질 수가 있다. 실제로 이제 내일이죠. 내일 문제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레버리지 종목에 이제 예탁금을 3천만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까지 예상은 양분되어 있어요. 담배값 올린다고 담배 안 피냐. 그런 입장으로 레버리지 3천만 원을 예탁금 올린다고 레버리지 매수 안 하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실제로 이게 먹힐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면은 약간 협박을 또 가미했죠. 이걸로 안 먹혀 들어가면은 예탁금 5천만 원으로 상향시키겠다. 그러면은 그만큼 돈 얻는 사람들은 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털어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은 매수를 더 하는 걸 막아야 되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 한 가지 대안을 더 내놨죠. 이제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레버리지 물량은 20%로 한정하겠다. 일단 단일 종목, 여러분. 단일 종목 추종하는 그 레버리지 물량을 20% 비중으로 제한시켜버리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려면은 이 예탁금 3천만 원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신규 매수부터 그렇게 하겠죠. 내가 모든 종목, 이 계좌에 모든 투자하는 그 물량을 레버리지에 넣어놨다. 그러면은 나머지 80% 비중을 어떻게 해서든 현금을 마련해서 다른 종목들 투자를 해야지만 이제 추가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웬간하게 파샤를 이 현금을 확보를 해두신 분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레버리지 투자하는 게 상당히 힘들겠죠. 새로운 매수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 이 방안은 이 80대 20 이 방안은 다른 종목을 좀 투자하게 만들려고 하는 방안이기도 하죠. 다른 종목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때문이라도 거기에 더해서 어차피 두 종목은 실적 발표 끝났으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손실 보고 계시니까 그 손실 빨리 메꾸시려면은 투자금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려면은 다른 섹터로 이동을 해야 된다. 실적 발표 안 한 종목들로 돈을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장 흐름이 진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삼성중공업은 이미 실적 발표를 해버렸죠. 해버렸기 때문에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고 천천히 회복을 해 나갈 겁니다. 돈 들어오면서 천천히 회복을 해 나갈 테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조정장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조정장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평단가 누르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눌러주시면서 수량도 더 늘려 나가셔야겠죠. 그리고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시면은 이번에 단기 추세 타고 올라갔을 때는 한번 매도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번에 단기 추세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번에는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저번처럼 장대 양봉 다시 한번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 저번에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이번에 상승하면서 5일 추세가 20일 넘으면 어쩌지라는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전히 다시 내려왔지만 멀지 않아요. 5일 추세와 20일 추세가 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해서 매수세가 잡혀준다. 조금이라도 회복을 해 나가겠죠. 일단 하락을 하는 거 멈추죠. 그렇게 되면 20일 이미 추가로 더 내려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만 넘으면 더 올라갈 수 있다. 상황 자체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터지면서 또 윗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전과 비슷한 자리에서 매도하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한 것은 여기까지 밀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애매한 구간에서 매도하실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구간에 매도하지 않고 최대한 윗단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매도하셔야 될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니까 이 문자 받아보시고 애매한 구간에서 우리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애매한 구간에 매도하는 거 너무 억울합니다.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해서 타점 드릴 테니까 이 문자 받아보시고 고점에 매도하셔서 일단은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를 해서 확정을 시켜두세요. 이렇게 확정을 시키셔야지 바닥에서 다시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단가 낮추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이제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대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모델이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대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 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가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 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만 원까지 찍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만 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데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데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수급의 흐름을 보면은 참 이런 날엔 또 이래요. 그죠? 이거 잠깐 올랐다고 어제 일단 엄청 매도하셨을 건데 이 와중에도 매수하신 물량 분명히 있겠죠. 보시면은 네, 이렇게 많이 매수하셨습니다. 결국은 매도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서 일단은 어제 매수하셨던 물량 오늘 많이 덜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모처럼 둘 다 순매수를 하면서 자리를 잡았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오늘 연기금이 생각보다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즉 이제 뭔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생긴 거죠. 이제부터 진짜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정말 마지막 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진짜 바닥입니다. 바닥 다 왔으니까요.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지금 구간에서 물량을 포기하지 마셔라.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지금 여러분 이게 시장이 너무 밀리다 보니까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 고민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 조금 쉽게 연동해서 매매하는 방법도 있다 보니까 요즘 네이버도 쓸 수 있고 카카오도 쓸 수 있고 그죠? 토스도 쓸 수 있고 키움에서도 키움이 아니죠. K뱅크죠. K뱅크에서도 이제 증권사 연계를 하면서 지금 주식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플랫폼들의 특징은 종토방이 나름대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종토방은 보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것인데 결국은 좀 안 좋은 얘기밖에 없고 우리 종목만 다 망해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런 의구심이 드실 때 '우리만 망해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지금은 잠깐만 좀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거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종목이거든요. SPG라고 못 들어보셨죠? '이거 뭐야?'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로봇 섹터입니다. 로봇 섹터인데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이 저점까지를 보았을 때 여기죠. 지난주 저점이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따져봤을 때 그전까지는 우리 삼성중공업이랑 얘 전혀 상관없는데 진짜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올라갈 때 올라갔다가 내려갔을 때 내려갔다가 그죠? 그리고 다시 반등할 때는 잠깐 반등했다. 심지어 삼성중공업보다 조금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밀려나고 있는 이 흐름. 굉장히 유사하죠. 여러분 지금 시장에 어차피 6월하고 7월에는 이런 그림 그리고 있는 차트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6월하고 7월 진짜 힘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것은 우리 삼성중공업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진짜 역대급으로 이상한 시장 상황이 정말 이상한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삼성중공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실적이 받쳐줬죠. 실적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줬습니다. 앞자릿수 바꾼데 성공을 했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전 실적하고 같은 자리까지 내려와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정말로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흐름 오늘로써 뭔가 이제 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다 왔어요. 진짜 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8월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와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시고 삼성중공업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테니까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중공업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어떻게 하면 될지 확실히 알겠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